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이제 다리를 90도로 구부린 스쿼트인데요. 사실 그 자세를 해보면은 5초 이상도 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해요 운동 채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강병주라고 합니다. 하체는 우리 몸에서 가장 면적이 큰 근육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근육량이 빠지는 거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렇게 근육량이 빠지게 되면 가장 면적이 큰 근육인 허벅지가 얇아지는 게 가장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얇아지는 겁니다. 어떤 운동에 대한 질문에 상대적이다 라는 답을 하는 건 사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쿼트가 그 정확한 사례인데요. 스쿼트는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도 가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형태의 운동도 하잖아요. 쪼그려 앉는 거는 무릎에 안 좋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무릎 주변에 근육에 힘이 없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스쿼트가 아니라 걷는 것조차도 무릎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쿼트를 하는데 스쿼트라는 운동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스쿼트라는 운동이 생소한 것이지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항상 사용하는 움직임이 스쿼트와 비슷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가서 변기에 앉을 때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이럴 때 등등 항상 스쿼트 자세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스쿼트도 무릎에 무리가 안 되게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스쿼트 동작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릎을 앞으로 많이 내밀게 되면 무릎, 발목하고 무릎, 골반에 전체적으로 분산돼야 될 체중이 무릎 쪽에만 실리게 됩니다. 그런 자세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허벅지 근육은 이제 무릎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도 있는 기관이거든요. 쓰고 남은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역할을 근육이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면적이 큰 근육인 허벅지가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중 부하를 무릎이 다 받는 운동보다는 앉아서 하시는 것이 가장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척성 운동은 우리가 수술한 직후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고 나서 재활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운동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면은 무릎에 큰 무리 없이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형태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그대로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목은 당겨주시고요. 내리고 다시 들어 올리고 내리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릴 때 들여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자 아래쪽에 손을 잡고 해주시면은 조금 더 상체를 고정하면서 다리 근육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고요. 자, 조금 이 동작이 쉬우신 분들은 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3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조금 더 허벅지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 단계는요. 처음에는 이제 허벅지에 움직임 없이 종아리만 들어 올렸잖아요. 자, 두 번째는 허벅지를 움직여서 무릎을 든 다음에 다리를 들어 올리면 조금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 올리고 펴는, 들어 올리고 펴는 동작이요. 지금 했던 운동은 이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운동이고요. 이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직접적으로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뒤쪽 근육도 같이 균형 있게 발달시키면 좋을 텐데요. 햄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무릎을 먼저 들어 올린 다음에 뒤로 접는 형태의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들어 올렸다 뒤로 접고 내리고 뒤로 접고. 자, 스쿼트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저희가 스쿼트 동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손잡이가 있으면 더 좋고요. 처음에는 가장 쉬운 형태로 손잡이를 잡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 내리고 들어 올리고 내리고 들어 올리고 내리고. 자,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고요. 이번에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해볼 텐데요. 처음부터 스쿼트처럼 이제 다리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긴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상체를 이용해서 먼저 다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내밀면은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들릴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났다가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앉고, 자, 허리를 앞으로 내밀면 엉덩이를 띄우기 쉬운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어나고, 다시 허리부터 숙였다 앉고, 자, 다시 엉덩이 들었다가 일어나고, 내리고. 자, 이제 이 단계까지 익숙해지신 분들은 실제로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한 번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 앞으로 하고, 앞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스쿼트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조금 더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났다가 앉고, 일어났다가 앉고,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고. 자, 이렇게 단계별로 운동을 하시면은 무릎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스쿼트의 운동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운동은 조금씩 다 움직임이 있었던 동작들인데요. 가장 안전한 건 움직임이 없이 하는 운동이 가장 안전합니다. 벽 스쿼트의 장점은 움직임이 전혀 없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부상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했던 운동들을 해봐도 사실 근육에 큰 자극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벽 스쿼트를 해보면은 짧은 시간 해봐도 허벅지에 찌릿찌릿한 자극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큰 자극을 주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벽 스쿼트는 그게 가능해서 쉽고 안전하고 효과까지 좋은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벽 스쿼트도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이제 다리를 90도로 구부린 스쿼트인데요. 사실 그 자세를 해보면은 사실 5초 이상도 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그 각도를 조절을 해서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벽에서 다리를 조금 떨어뜨려서 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부터 몸 전체가 벽에 닿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리를 구부리는 정도를 말씀드린 대로 90도가 아니라 45도 정도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90도로 해서 2, 3초 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쉬운 강도의 운동을 해서 조금 더 운동을 지속하시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90도까지 내려가실 텐데요. 하시면 짧은 시간만 해도 허벅지에 강한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10초가 될 수도 있고 20초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각자 가진 체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몇 초를 한다고 꼭 몇 초를 꼭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정확한 자세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초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데 조금 더 무리해서 하다가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리가 이제 직각이 된 상태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로 바깥으로 벌어지는 형태는 잘 없겠지만 이 상태도 안 되고요. 그냥 의자에 앉듯이 이렇게 잘 정렬이 된 상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릎을 잡아주는데 직접적인 이제 관여를 하는 건 이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위를 강화하거나 할 때 사실 그 한 부위만 운동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까지 다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동작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 또 함께 강화해 주시면은 무릎을 보호하는데 훨씬 더 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은 꼭 1시간을 꼭 채워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1분이 돼도 좋고 10초가 돼도 좋습니다. 어차피 하루에 내 몸이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한 달, 1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은 사실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내가 오늘 열심히 근육을 지치기 위해서 2, 3일 운동을 못 하게 되면은 그거는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강도로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매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강화되면은 그 근육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허벅지 근육이고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하면은 당장은 무릎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크지만 대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 운동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이제 근력 운동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게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운동하면 주로 밖에서 걷는 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소 운동을 주로 많이 하시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력 운동을 꼭 어딘가에서 전문적으로 배워야지만 하는 운동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으시니까 근력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